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수진아, 이번 추석에는 좀 일찍 와서 집안 대청소 좀 해줘라. 큰며느리는 몸이 약해서 시키기 힘드니까. 내가 좀 일찍 와라. 내가 아무래도 청소 일하니까 너 밖에는 할 사람이 없구나. 알겠지?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 5년째,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큰 며느리 혜진은 항상 몸이 약하다. 집안이 좋아서 그런 일을 안 해봤다는 이유로 면제받았다. 반면 수지는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여보, 남편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 수진이 핸드폰을 보여주자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더 해줘. 어머니가 자꾸 형수님만 편애하시는 거 나도 알아. 나도 정말 싫다? 그래도 어쩌겠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이 벌써 5년째야. 나도 너희 집 며느린데 왜 나만 이래야 해? 형수님은 정말 몸이 약해. 그리고 형수님 친정이 워낙 부유하셔서 어머니도 눈치 보시는 거 있잖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민준의 형 민석의 처, 혜진. 그녀의 친정은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다. 시어머니는 혜진의 친정 눈치를 보느라 항상 그녀를 극진히 대했다. 반면 수진의 친정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다. 수진도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지금은 작은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 청소하는 게 직업이라는 게 문제지. 수지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추석 당일 시댁 거실은 온갖 음식 재료와 그릇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혜진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다. 혜진아, 너는 그냥 거기 앉아 있어. 손 다치면 안 되잖아. 내 그 예쁜 손으로 무슨 일을 해. 혜진은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명절 아침부터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정작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수진이가 다 할 거야.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지는 부엌에서 대답했다. 벌써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 부치는 일을 시작했다.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 온갖 종류의 전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렸다. 수진아, 거실 청소도 다시 한번 해. 먼지가 보이는 것 같아. 네, 어머니. 아, 그리고 화장실도 다시 닦고. 친척들 오시기 전에 깨끗해야지. 네.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다. 수진이 부엌을 오가며 일하는 동안 혜진은 소파에서 몸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혜진을 보며 어머, 명절 음식 준비 다 했나 봐요? 친척 아줌마가 혜진에게 물었다. 아유,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요. 어머님과 동서가 다 하셨어요. 혜진은 겸손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며 말했다. 정작 그 음식을 만든 건 수진이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손맛이 역시 최고예요. 친척들이 칭찬했다.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유, 뭘. 수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거의 먹지도 못하고 계속 부엌을 오갔다. 물 떨어지면 채워주고 반찬 떨어지면 덜어주고 그릇이 비면 치워주고. 수진아, 설거지는 내가 할 거지?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어머니. 혜진이는 피부가 약해서 세제 쓰면 안 돼. 알지? 네. 수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보며 한숨을 삼켰다. 20여 명이 쓴 그릇들이었다. 혜진은 식사 후 다시 소파로 돌아가 핸드폰을 보며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명품 구두를 신었던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닿을락 말락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설거지를 끝낸 수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혜진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는 뭘 할까요? 아, 수진아. 너는 이른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마당 좀 쓸어줘. 그리고 창문도 다 닫고. 네. 혜진아, 너는 푹 쉬어. 어제 내가 너무 고생했잖아. 혜진이 무슨 고생을 했는지 수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밤이 깊어 남편 민준과 단둘이 있게 되자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도 좀 힘들어. 왜 매번 나만 일해야 해? 그러게.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형수님 친정을 의식하시잖아. 형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사업도 도와주신 적도 있고. 그게 5년 전 일이잖아. 그리고 그건 사업상 거래였다며. 알아.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 집이 잘 되어야 우리 집안도 좋아 보이는 거잖아. 그럼 나는? 나는 이 집안 며느리도 아니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마당을 쓸고 창문을 닦았다. 온 집안을 청소하고 나니 벌써 오전 8시였다. 수진아, 아침 준비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수진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다. 반면 혜진은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완벽한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난 그녀는 시어머니가 직접 차려준 아침 식사를 받았다. 혜진아, 많이 먹어. 어제 너무 피곤했지? 어머니, 감사해요. 혜진은 우아하게 식사를 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저 집안 딸로 태어났으면. 하지만 수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만났다. 아이고, 영수가. 명절 잘 보냈어? 그럼 잘 보냈지. 큰 며느리가 좋은 고기에다 생선에다 과일까지 얼마나 잘 챙겨오는지 아주 맛있게 잘 먹으면서 지냈지. 혜진이 말이지. 그의 친정이 강남에 빌딩 있다며. 그래, 몇 개 있어. 우리 큰애 복이지 뭐. 그런 집안 딸을 데려왔으니 좋겠다. 예.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영숙은 은근 자랑하는 걸 즐기고 있었다. 그럼 작은 며느리는? 아, 수진이? 그 애는? 뭐 착하긴 한데 집안이 별로잖아. 그저 그래. 그래도 청소 일 하니까 집안일 시키기는 편하더라고. 아이고, 청소 일을 해? 그럼 명절 때 집안일 좀 하겠네. 그러게 말이야. 혜진이는 손이 귀해서 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수진이한테 다 시키지. 그래도 둘 다 내 며느리인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돈 있는 집안 며느리는 잘 대접해줘야지.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될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 그리고 수진이는 뭐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영숙은 태연하게 말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영숙의 속내는 분명했다. 큰 며느리 혜진의 친정은 자신의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실제로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혜진의 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영숙은 혜진을 극진히 대했다. 반면 수진의 친정은 영숙의 눈에는 도움이 안 되는 집안이었다. 그저 며느리로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수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고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점점 더 지쳐갔고 동시에 분노가 쌓여갔다. 가고 싶지 않은 시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도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는 큰엄마 혜진이 좋다고 시댁에 모이는 날이면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라도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어느 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자신만의 청소업체를 차리기로 한 것이다. 수진이 일하던 청소업체는 작았지만 수진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고객 관리, 청소 기술, 업체 운영.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 있었다. 여보, 나 창업하려고. 뭐? 창업?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청소업체. 내가 그동안 배운 게 있잖아. 그리고 나 일 하나는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한테 좀 빌릴게. 그리고 대출도 받고.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주는 반대했지만 수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수진은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나 사업하려고. 뭐?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엄마,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시댁에서 매번 이용당하기만 하는 것도 지겹고 남편도 날 안 도와줘.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겠어. 수진의 어머니는 딸의 눈빛을 보고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았어. 엄마가 가진 돈 다 줄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꼭 성공해라. 엄마, 수진은 어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수진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청소업체 클리나트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수진 혼자였다. 전단지를 돌리고 온라인 광고를 하고 발로 뛰며 고객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클리나트 청소 서비스입니다. 수진은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거절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첫 고객은 작은 오피스텔 주민이었다. 수진은 그 집을 정성껏 청소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았고 화장실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고객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수진은 확신을 얻었다.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잘 해낼 거야. 성공할 거야.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달에 고객 몇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석 달 후에는 10명이 넘었다. 수진은 직원을 한 명 고용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25살 김미영이 첫 직원이었다. 수진은 미영에게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다. 고객 중에는 까다로운 사람도 많았고 클레임도 들어왔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도 없었다. 여보, 오늘도 늦어? 민주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응, 고객이 갑자기 청소를 부탁해서. 미안해. 너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집안일도 안 하고.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시댁에서 온갖 집안일을 하라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정작 자신이 사업을 하니까 불평을 하는 남편이 야속했다. 같은 시기 큰며느리 혜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여보, 회사 상황이 안 좋아. 혜진의 남편 민석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회사가 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난이 생겼대. 빌딩 몇 개를 팔아야 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친정은 늘 든든한 배경이었다. 그 배경이 흔들린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당분간 우리도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아. 지출을 줄이다니. 혜진은 자신의 명품 핸드백과 옷장 가득한 명품 옷들을 떠올렸다. 매달 수백만 원씩 쓰던 쇼핑을 줄여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혜진의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은행 빚도 늘어났다. 혜진아, 미안하다. 당분간 아빠가 너희 생활비 지원해주기 힘들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다는 것. 그것은 혜진에게 큰 타격이었다. 시어머니는 혜진의 친정 사정을 알게 되었다. 뭐? 혜진이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고? 네, 어머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지금까지 혜진을 극진히 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친정 배경이었다. 그런데 그 배경이 흔들린다니.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겠지? 글쎄요. 빌딩 몇 개를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혜진을 잘 대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다. 영숙은 여전히 혜진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극진하지는 않았다. 혜진아, 그냥 거기 앉아 있어. 네, 어머니. 혜진은 소파에 앉았지만 뭔가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앉아있긴 하지만 눈치가 보였다. 수진아, 이번에도 청소 부탁할게. 네, 어머니. 수지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는 않았다.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명절 준비에 많은 시간을 쓰기 어려워요. 회사? 내 청소업체 말하는 거야? 네, 그게 제법 커져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래도 명절인데 며느리가 일을 해야지. 영숙은 여전히 수진에게 일을 시켰지만 수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수진의 청소업체 클리나트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증가했어요. 직원 미영이 신나게 보고했다. 정말? 그렇게나? 수진도 놀랐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고객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수진의 청소업체는 정성으로 유명했다.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정성껏 관리했다. 사장님의 진심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수진은 미소 지었다. 수진은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일반 가정 청소뿐만 아니라 사무실 청소, 건물 관리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혔다.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수진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직원들도 사장인 수진의 열정에 감화되어 열심히 일했다. 클리나트는 서울 강남에 지점을 열었다. 고급 빌딩과 고급 아파트를 주로 관리하는 지점이었다. 사장님, 강남 쪽 반응이 정말 좋아요. 고급 주택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좋아한대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의 마음은 뿌듯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댁에서 천대받으며 청소나 하던 자신이 이제는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린 사장이 된 것이다. 같은 시기 혜진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혜진의 아버지는 결국 빌딩 대부분을 팔아야 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혜진은 남편 민석에게 울먹였다. 당분간 내가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일을? 혜진은 놀랐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친정이 부유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나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가 부족해. 하지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혜진은 막막했다. 대학을 나왔지만 전공을 살려 일을 한 적도 없고 경력도 없었다. 일단 뭐라도 해봐. 파트타임이라도.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력도 없고 나이도 있는 그녀를 채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다. 결국 혜진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루 서너 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은 혜진에게 고역이었다. 발이 너무 아파. 집에 돌아온 혜진은 소파에 쓰러져 누웠다. 예전에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핸드폰만 보던 자신이 이제는 발이 아파 쓰러져 있다니. 명품 옷과 가방들도 하나둘씩 중고로 팔아야 했다.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샤넬 가방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중고로는 100만 원밖에 안 주네. 혜진은 눈물을 삼켰다. 또다시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시어머니 영숙은 이번에도 두 며느리를 불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다.
큰 며느리 혜진의 친정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며느리 수진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머니 왔습니다. 혜진이 먼저 도착했다. 예전처럼 명품 옷을 입지는 않았다.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아, 혜진이 왔구나. 영숙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그래? 그럼 부엌에서 좀 거들어 줄래? 네, 어머니. 혜진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잠시 후 수진이 도착했다. 그런데 수진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아, 그래. 수진아, 들어와. 영숙은 수진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어머니, 명절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청소업체 직원 한 명 데려와도 될까요? 집안 청소 한번 해드릴게요. 뭐? 직원을? 네, 저희 회사 직원이요. 명절 선물로 청소 서비스 해드리고 싶어서요. 수진의 제안에 영숙은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수진 본인이 청소를 했을 텐데, 이제는 직원을 데려온다는 것이다. 아, 그래도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회사가 요즘 잘 되고 있어서요. 수진은 자신있게 말했다. 영숙은 수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예전에 초라하고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시동생이 도착했다. 형님, 형수님. 시동생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민호야, 왔구나. 그런데 형수님, 요즘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수지는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제 친구가 형수님 회사에서 청소 서비스 받았는데 엄청 만족했대요. 직원들도 많이 뽑으셨다면서요? 응, 지금 50명 정도 돼. 50명이요? 와, 대단하시다. 시동생의 칭찬에 어머니 영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영숙이 말했다. 이번에는 수진뿐만 아니라 혜진도 음식 준비를 도왔다. 혜진아, 너 요즘 일한다며? 어째?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 네,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파트타임? 그래도 일해보니까 좋지? 네, 뭐. 혜진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진이는 요즘 어때? 사업한다며? 또 다른 친척이 수진에게 물었다. 네, 청소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 대단하네. 사업이 잘 되나 봐. 감사하게도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수진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쳤다. 영숙은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수진을 관찰했다. 예전의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식사 후 영숙은 수진을 따로 불렀다.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둘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아,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되나 보구나. 네, 감사하게도요. 그래. 그동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 영숙의 말에 수진은 놀랐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다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혜진이만 편애하고 너한테는 일만 시켰잖아. 혜진이 친정이 부유하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영숙은 수진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세요? 어머니. 그래. 내가 대단해.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 영숙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왜? 어머니 죄송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뭐가?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친정이 부유하다고 우쭐했고
동서도 무시했어요. 집안일도 안 했고, 혜진은 울먹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친정 돈에만 기대어 살았는지. 혜진아,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일도 배우고 집안일도 할게요. 영숙은 혜진을 안아주었다. 혜진은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동서, 아침 준비 내가 도와줄게.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보았다. 괜찮아요.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혜진은 서툴게나마 식사 준비를 도왔다. 수지는 그런 혜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수진의 클린아트는 급성장했다. 사장님,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건물 관리 용역 계약을 제안했어요. 직원 미영이 흥분해서 보고했다. 정말? 네, A그룹의 본사 건물이에요. 계약 규모가 연간 10억 원이래요. 수지는 믿기지 않았다. 몇 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 대기업과 계약을 맺는다니. 우리 직원들 복지도 더 좋게 해주자. 급여도 올리고. 사장님, 정말요? 그래.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되는 거야. 수진의 경영 철학은 분명했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회사. 시댁에서 천대받으며 느꼈던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다. 클린아트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까지 지점을 확장했다.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경제 잡지에서요. 인터뷰? 네, 여성 창업 성공 스토리 특집이래요. 수지는 인터뷰에 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시댁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천대받았어요. 그게 오히려 제게 동기가 되었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큰 반향이 일었다. 많은 여성들이 수진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저도 며느리로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사장님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수진에게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또다시 추석이 다가왔다. 영숙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했다. 예전 같으면 수진에게 모든 일을 시켰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혜진아, 수진아, 이번 명절은 우리 셋이서 같이 준비하자. 네, 어머니. 두 며느리가 대답했다. 명절 준비가 시작되었다. 영숙, 혜진, 수진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 섰다. 혜진아, 너는 전 부쳐. 수진아, 너는 나물 좀 묻혀줘. 네. 세 사람은 조화롭게 일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게 맞아요. 수진이 물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어머니, 전 온도는 이 정도가 좋아요? 혜진도 물었다. 응, 그 정도면 딱 좋아. 영숙은 두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 건배하죠. 민석이 말했다. 그래,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야, 혜진아. 나도 미안했어. 어머니, 저도 감사드려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수진도 말했다. 수진아, 내가 대견해. 정말. 영숙은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추석이 끝나고 며칠 후 수진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사장님, B투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B투자 회사? 네,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대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다. B투자 회사는 국내 유명 투자 회사였다. 미팅을 한 결과 B투자 회사는 클린아트에 투자하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클린아트는 이제 단순한 청소업체가 아니라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같은 시기 혜진도 변화하고 있었다. 백화점 파트타임에서 시작한 혜진은
이제 정규직 사원이 되었다. 그리고 뷰티 분야에서 재능을 발견했다. 혜진 씨, 고객 응대를 정말 잘하시네요. 매장 팀장이 칭찬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뿌듯했다. 친정 돈에 기대어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다. 혜진은 더 나아가 뷰티 관련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 피부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다. 동서, 나 자격증 땄어. 혜진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정말요? 축하해요. 동서, 고마워. 동서 보면서 용기 얻었어.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잘한 거지. 두 사람은 예전과 달리 친해졌다. 더 이상 부잣집 며느리와 가난한 집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동서가 되었다. 혜진은 아예 작은 뷰티샵을 차렸다. 남편 민석이 적극 지원했다. 당신 할 수 있어. 나도 도울게. 고마워요, 여보. 혜진의 뷰티샵 아름다운 당신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혜진의 세심한 손길과 진심 어린 서비스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또다시 명절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어머니, 제가 이번 명절 비용 다 댈게요. 수진이 말했다. 뭐? 수진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명절 음식도 케이터링 서비스 부를게요. 케이터링? 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우리도 편하게 명절 보내요. 영숙은 감동했다. 예전에 천대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다.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혜진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혜진아, 너도. 어머니, 저도 이제 자립했어요. 제 뷰티샵도 잘 되고 있고요. 영숙은 두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명절 당일 시댁집은 고급 케이터링 음식으로 가득했다. 수진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와, 이거 완전 호텔 음식 같은데? 친척들이 감탄했다. 수진이가 다 준비했어.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진이가 청소 일하던 수진이? 이제 청소업체 사장이야. 회사가 엄청 크대. 어머, 대단하네. 친척들은 수진을 다시 보았다. 예전에 청소나 하는 며느리로 여겼던 수진이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혜진이는 어때? 혜진이도 뷰티샵 운영해. 어머, 그래. 혜진이 친정이 망했다며. 그런데도 잘하고 있구나. 친척들의 반응에 혜진은 담담하게 웃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래, 말해봐. 제가 오늘 어머니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수진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니? 제주도 여행 패키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한 달간 쉬다 오세요.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뭐? 한 달? 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강해졌어요. 수진아, 영숙은 수진을 껴안았다. 어머니, 저도 선물 있어요. 혜진도 봉투를 꺼냈다. 혜진아, 너도? 네, 어머니. 뷰티샵 1년 무료 이용권이에요. 언제든 오셔서 피부 관리 받으세요. 혜진아, 고마워. 영숙은 두 며느리를 번갈아 안으며 울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혜진이는 부잣집 딸이라고 편애하고 수진이는 가난하다고 천대하고. 어머니 괜찮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걸. 수진이 너는 스스로 일어섰고 혜진이 너는 역경을 이겨냈어. 너희 둘 다 대단해.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두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별 말씀을요. 다들 잘 살아줘서 고맙다. 명절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이제는 아무도 일하지 않았다. 모두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즐겼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제 70대가 된 영숙은 여전히 건강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이 말했다. 뭐가?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해줘서요.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수진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에구, 그땐 내가 참 철이 없었지. 수진이를 바라보며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 한다는데 잘 대해줘서 고맙구나. 영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이후에도 명절은 더 이상 일만 하는 무거운 날이 아니었다. 함께 준비하고 웃으며 서로를 기억하는 날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